깔고 앉은 돗바에서 파란머리 아레스가 자랍니다.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야 한다. 상호는 살아서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력 질주한다. 배경은 성주를 만나기 전까진 교실의 정물이었다. 한밤중에 사람의 눈이 빛날 때 그곳에는 어둠뿐인가. 숨을 참지 못하는 몸을 참는다. 수산나가 오븐에서 피자를 꺼내고 사과주를 딸 때까지 은서는 팔짱을 풀지 않았다. 근데 말이야, 한참 재개발 이야기 나오는 타이밍에 괜히 그런 짓거리 하다가 어른들이 축구장부터 고치려 들면 골치 아프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특집으로 문학강좌 유튜브로 약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2021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 분야 차세대 예술가로 선정되신 젊은 시인과 소설가분들 무려 7분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혜경 작가님부터 소개 드릴게요. 여길 보고 말씀드려요. 네, 네. 카메라를 보고.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구혜경입니다. 저는 주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둠과 무의식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 쓰는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액체를 빨리 마시는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술도 금방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빨리 마시는 사람이라서 술 먹는 하마 이렇게 불리는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소설 쓰는 김지연이라고 소개를 자주 하는데요. 그 소설 쓴다는 말을 하면서 찔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항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곳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 나눔 도서 보급 사업이라는 곳에서 일하면서 국내에 있는 아주 우수한 문학 도서들을 전국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도 있습니다. 집에서 시 쓰는 서우준입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시를 주로 쓰고 거기서 현실이 가끔 튀어나와서 어떤 낙차를 발생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쿠수입니다. 좀 며칠 시를 쓰고 있었는데요. 시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 써져서 내가 시인이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시인이 아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고 어제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우입니다. 소설가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인 소설가고요. 프리랜서가 된 지 5개월쯤 되어가고요. 그동안 좀 안 좋아졌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7분의 다양한 자기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이렇게 모이거나 대면 행사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대략적으로 하셨는지 어떤 활동 하셨어요? 다 같이? 저는 주로 일을 핑계로 이렇게 집과 회사를 오가는 일을 하긴 했는데요. 이 사업 덕분에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명분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그분들의 가족 혹은 요양시설에 머물다가 지금은 퇴소한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좀 작품의 전자 소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 죄의식 없이 인터넷을 오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뭐 주부 커뮤니티라든가 뭐 이제 청년들이 다니는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커뮤니티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쓰는 언어들을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고요. 지금도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데뷔 당시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투고를 하는 경로가 생각보다 엄청 다양하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것 같지만 시의 경우에도 찾아보면은 투고를 받는 데가 진짜 많거든요. 좀 그런 쪽에서도 발품을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 그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작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멘토를 붙여주고 같이 신업을 쓰면서 트리트먼트를 쓰면서 콘텐츠 진흥원이나 다른 뭐 문학상이나 그런 출간 기회도 요즘은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여러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한국창작예술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연구지원금이라고 해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요. 그래서 그 200만 원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명하고 인터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두 번째로는 함께 소설 쓰고 시를 쓰는 동료들을 간만에 이제 만나서 네, 서로 이제 마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네, 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았고요. 세 번째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저는 아직 책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엔솔로지를 내게 되니까 좀 기대돼요. 사실 또 전 작품할 때 제일 기뻤던 게 뭐 이렇게 자잘한 상을 받거나 이랬을 때도 좋았지만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어떤 블로그에서 누군가가 제 작품을 문해지에 실린 글을 읽고 나름대로 이렇게 소견을 밝혀가면서 감상문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보람인 것 같아요. 책을 낸 다음에. 그럼 이쯤에서 8분의 시와 소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서준 시인님의 낭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파란머리 아레스. 깔고 앉은 돛바에서 파란머리 아레스가 자랍니다. 나는 그것을 관상식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나를 보고 있었고 어쩐지 조금씩 헛간 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같았어요. 1990년대 일본 작화풍의 칼날 머릿결로 말이죠. 마침내 이곳에 왔구나. 쉬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파란머리 아레스는 살기를 거둡니다. 상호는 왜 따로 떨어진 곳에서 홀로 죽지 않기 위해 총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간다. 거기서 타인을, 그러니까 적을 발견할 것이고 숨을 참으며 총을 겨눌 것이고 운이 좋다면 그의 머리를 맞추는 데 성공할 것이다.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야 한다. 상호는 살아서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력 질주한다. 태경은 사랑이 재난처럼 들이닥친 순간을 기억한다. 2학년에 진학하면서 통합되어 운영되던 학급이 특기에 맞는 과로 나뉘던 시점이었다. 태경은 성주를 만나기 전까진 교실의 정물이었다. 창문턱이 허전해서 누운 화분처럼. 한밤중에 사람의 눈이 빛날 때 그곳에는 어둠뿐인가. 내 눈에 가득 찬 선한 눈빛을 나누자.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자주 들을 질문인데 사실 오늘 낮에 같은 수업을 듣는 분한테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왜 시를 쓰게 됐냐고. 사실 문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어떤 시기를 지나고 나서 시가 문학이라거나 글이라거나 문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한테 다가와서 읽혔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너무 강렬했고 그래서 그 시집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편씩 아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시집을 보아도 너무 잘 읽히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읽힌다는 게 눈으로 읽히고 이해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로 제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는 삶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 작품들에 대한 대답으로서 질문으로서 시를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질리지 않았던 게 사실 책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엄마가 너는 그래서 엉덩이가 무겁다 이렇게 타박을 하실 정도였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읽고 싶은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그런 책이 없다 보니까 제가 쓰고 싶다는 욕심이 들고 그렇게 실증을 잘 내던 제가 글을 쓰는 일만은 질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다랐는데 아직도 글을 쓰는 일이 질리지가 않고 앞으로도 질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다음 카페 중에서 삼국지 퀴즈 막 이런 거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그 운영자가 한시 대회를 열었거든요. 거기 운영자도 그렇고 거기 회원들도 다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승을 하면은 그 카페에서 특전 같은 게 있었어요. 금을 2천을 하사한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올렸어요. 제가 한 10개쯤 올린 것 같아요. 그 물량이 성공을 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시를 잘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글 쓰는 일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케팅 업무를 했었고요. 네. 프리랜서로 유튜브 시나리오 작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이면 다 합니다.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게임 회사에서 일했었고 또 뭐 언론사에서도 잠깐 일했고 잡지사 에디터로도 일을 하고 뭐 기내책자 같은 것도 만들고요. 유코수 시인님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불에라는 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불에 숨을 참다가 숨을 참지 못하는 몸을 참는다. 뜬 눈으로 잠들어 밤에 몸을 졌던 열대어가 서로의 몸에다 뜬 눈으로 깨어나는 밤 깨자마자 날 수 있다니. 수산나가 오븐에서 피자를 꺼내고 사과주를 딸 때까지 은서는 팔짱을 풀지 않았다. 수산나는 벌써 그들을 잊어버린 걸까? 은서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수산나가 잠든 걸 확인한 후 은서는 계단으로 나갔다. 깜빡거리는 불빛 아래에서 어디로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말이야, 한참 재개발 이야기 나오는 타이밍에 괜히 그런 짓거리 하다가 어른들이 축구장부터 고치려 들면 골치 아프잖아. 나름 우리 아지트고 무엇보다 나는 이 일을 반드시 내 손으로 처리하고 싶거든.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누군가는 끝을 내야지 않겠어? 박강산 작가님 팬입니다. 작가님의 요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아까 올라왔어요. 돈을 어떻게 쓸지를 요즘 잘 모르겠어요. 돈 쓰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내 손에 꼭 품고 있어야 했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런 거에 너무 강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좀 풀어나가야겠다. 그래서 돈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참신해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얘기만 듣다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나답게 나이 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옳다고 말하는 것,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 사회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나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어떤 것에 규정되지 않고 나를 올가매지 않고 나이 드는 게 뭘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칭찬 릴레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1년간의 창작 예술 아카데미 활동도 마무리가 이제 되고 있고 일단 릴레이니까 김건영 시인님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칭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같은 조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권영 시인님께서 한번 목표로 삼은 걸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디였죠 저희가? 북촌. 네, 북촌에서 사진 스팟을 알려주시고 찍어오면 그 인스탁스 즉석 사진기를 상품으로 주시는 행사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2조만 탔는데 그 중에 한 조가 저희였거든요. 근데 권영 시인님의 활약으로 이뤄낸 결과였거든요. 네. 짜증을 안 내시더라고. 제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결국 저희가 카메라를 다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날이었고요. 네. 저는 이제 김지연 작가님 뭐 작품을 많이 못 봤지만 조금씩 이제 봤는데 참 차분하신 것 같더라고요. 조용조용하시고 저랑 제가 못 가진 그 이 실업순과 끝없이 농담을 뱉어내야 하는 어떤 운명을 가진 자와는 다른 차분함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주변이 없는 편인데 그래서 말 잘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점이 있는데 뭐 사업 설명하시는 거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논리정연하게 잘 말씀하시는 점이 무척 부럽습니다. 사실 제가 엔솔로지 그 처음에 도서명에서 성함을 봤을 때 굉장히 시인다운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작가에게 첫인상으로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름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거리감 없는 형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인상이 참 좋으셨던 시인이셨습니다. 이 칭찬 릴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당혹스러웠던 게 저희가 별로 안 친해요.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친하면 칭찬 안 하죠. 안 하죠. 네. 욕을 하죠. 네. 아까 낭독 들으면서 유코시님 낭독을 들으면서 엄청 빠져들더라고요. 목소리가 엄청 은근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정은우 작가님께서 저희 전체를 소개하는 소개 멘트를 하셨어요. 저 침착한 멘트 거의 유재석 같았거든요. 제가 유재석님의 팬인데 네. 차마 그건 용납을 할 수가 없지만
제가 구혜경 작가님하고 네트워킹 파티 이후에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다. 문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제 뭘 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같이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의욕도 막 샘솟고. 맞아요. 옆에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저도 힘이 나고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에너지가 전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채팅창에 이거는 질문을 드려도 되나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작가님들 MBTI 너무 궁금하다고. 네, 저는 INTP입니다. 인팁이라고 하죠. 저는 일단 MBTI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지만 검사는 해봤기 때문에 INFP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INFP. I예요. 네. I가 아니었어요. 네. IN. 정말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네. 저도 INFP였던 것 같아요. 같으시구나. 잘 안 나는데. 저는 INFJ입니다. INFJ. 우울할 때는 INFP고 멀쩡할 때는 INTP가 나옵니다. 저도 우울할 때는 INFP가 나오고요. 좀 기쁠 때는 ENFP가 나옵니다. E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ENFP, INFP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시구나. INFJ가 주로 나오고요. 강의를 할 때 자아로 하면 ENFJ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제 막 습작을 하면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데뷔하기 전에 이런 건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그럼 이제 팁을 좀 전해주는 시간. 일단 글을 쓰려면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보통 단편 소설을 쓰잖아요. 근데 장편 소설을 써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500매든 1000매든 한번 끝을 봐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을 오래 쓰려면은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 활동을 통해서 얻는 경험들이 작품 활동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직업을 무엇으로 할지 소설가도 물론 좋지만 그걸 한번 진지하게 궁리를 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화가 있어요. 저희 김경우 시인하고 언젠가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가 김경우 시인께서 왜 책을 내면 낼수록 더 가난해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사실 책 내서 돈 버는 작가들은 생각보다 없고 오히려 우편료와 발송비 뭐 드려야 될 분들 이런 책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출간 앞두고 한 1년 정도 전에는 꼭 적금을 드시라.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접하시면서 말 그대로 폭식을 하시면서 안에 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출발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감각을 기르시면 창작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해보는 앞으로의 계획. 저는 일단 창작 아카데미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독일 유학생들의 삶에 대해서 단편을 쓰고 싶어서 계획하고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맞아. 차근차근 써 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장편을 하나 너무 급하게 써놨는데 그 장편을 좀 제대로 각 잡고 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고 쓰는 시간을 스스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집 원고가 3개가 있는데 뭔가 빨리 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방금 작가님들 말 듣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퇴근하는 길에 헬스장을 들러갈 생각입니다. 꼭 가셔야 해요. 네. 내가 끝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소설들을 끝을 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웃겨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작품이 인간적이고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기존에 좀 고정된 관념들이나 권위들을 좀 부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삐딱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소설이라는 한 장르에 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글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작업에 글을 쓰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화면 보면서 같이 해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문학이란 네. 뭘까요? 모험이다. 모험이다.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얽매여서 그 별거 아닌 문장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글을 써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건강이랑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삶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내 몸의 근육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곁에 가까이 두고 꾸준히 함께 하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학은 이타성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제 악기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인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타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학은 호흡이다. 네. 다른 분들이 정의 내리는 문학은 사실 자기만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게 있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문학이 없는 저의 삶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게 그 식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요즘에는 문학이 그런 의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 네. 문학이란 평생에 걸쳐서 매일 다르게 답해야 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젠 정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DJ 최진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